네, 자, 이 문제는 2021년 11월 1월 고1 모의고사 29번 문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에 한번 이 문제 풀이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보통 수능 영어에서는 이 점프되어 있는 수능 영어의 글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글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가, 문장과 문장이 서로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이 구가 빠지거나 또는 이 문장들이 이제 빠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에 좀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들이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문제를 풀 때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our food. 자, 우리 음식 속에 그 미네랄, 즉 광물이라고도 하죠. 이 미네랄이 감소하는 것은 이 살충제와 또 이 거름의 또 비료 사용의 결과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신이니까 선행사가 pesticides and fertilizer죠. 그래서 이 살충제와 거름들은 아주 유익한 흙 속에 있는 in the soil, 흙 속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 또 지렁이 그리고 이런 벌레들을 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흙 속에 있는 지렁이나 이런 박테리아 또 벌레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 또 대시니까 필수 영양소. 자, 먼저는 그 말입니다. in the first place. 먼저 좋은 점.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 말이에요. 필수 영양물 중에 많은 영양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식물의 그 영양소의 흡수가 식물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막아주는 거는 지금 식물 흡수를 막아준다라는 건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그 바로 앞에서 그 선행사에 해당되는 beneficial bacteria에서 보면 유익한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양소 섭취가 식물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라는 건 너무나 과다 영양소가 식물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유익한 박테리아나 지렁이 또 이런 벌레들을 이런 비료 또 살충제 이런 것들이 다 피해를 죽인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그래서 이 농작물에다가 질소, 나이트로젠, 질소와 포테시움, and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그냥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역할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이트로젠과 그 다음에 포테시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거름을 주게 되는 것은 has led to decline, 감소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뭐의 감소냐면은 magnesium, zinc, iron and iodine.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과 아연과 철과 그리고 요오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광물,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의 감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자,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영양소라는 것은 용해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지만 얘네들은 고체 상태로다가 흡수되는 걸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자면 there has been on average. 자, 여기서는 there has been에서 주어는 요거는 전치사구고요. 뒤에 있는 about a 30% decline. 자, 요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밀에 그 마그네슘의 함량, 양이니까 마그네슘 함량의 이 30% 대략 한 30% 감소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부분적으로는 partly 자, is due to라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포테슘 때문입니다. 근데 이 포테슘은 뭐냐면 being a blocker, 블라커 역할을 하는 포테슘이다. 예, 블라커라는 걸 뭔가를 막아주는 거죠. 뭐를 막냐면 식물에 의해서 그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거, absorption, 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포테슘 때문입니다.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또한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기 있는 partly라든가 또는 soil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흙 속에 더 낮아진 이 마그네슘의 수준이라는 거, 마그네슘의 수치들, 즉 미네랄이 줄어든 걸 말하는 거죠.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줄어드는 것은 그 다음에 occurring with acidic soil. 자, acidic soil 하면은 산성 토양입니다. 여기서 산성 토양에서 일어나는 마그네슘의 그
그 마그네슘의 적은 양이 돼버리는 것이고 and 다음에 around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 and 중요한 이 and를 보면 이 and는 이 앞에가 두 가지가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면 동사 여기가 is가 아니라 a가 돼야 되는데 is가 된 걸로 봐서는 대략 70% 우리가 그 농지에 약 70%가 지금은 산성화되어 있다라는 절이 왔으니까 앞에도 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여기가 주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occurring이 아니라 occur.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여기에 흙에 더 낮아진 마그네슘이 산성 토양으로 이제 인해서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농지에 약 70%가 이제는 오늘날은 그 말이 나오니까 산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 특징이 바로 우리가 식물의 광물의 축적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그 토양은 덜 건강해졌다는 건 이전보다 토양이 더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그 건강하지 못한 토양에서 자라난 식물이죠. 여기 주어입니다. 이건 동사고 그 식물들 역시 그러합니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은 그와 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뭐 해석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그 lower magnesium level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살충제하고 비료가 우리가 우리 음식물에 미네랄이 감소가 되는 줄어든 원인이 바로 얘네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거름에 관한 얘기는 쭉 나오는데 뭐가 없냐면 살충제에 대한 얘기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30%의 마그네슘에 즉 이것도 미네랄 양의 감소를 좀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로가 포타슘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질소하고 우리가 이제 농작물에다가 질소하고 이 포타슘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름을 준다 할 때 이 포타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나오는데 여기 나이트로젠 질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미래 마그네슘의 함량이 좀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 포타슘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그 주된 것이 뭐였는가가 나와야 되겠죠. 주된 이유는 뭐다? 주된 것은 뭐뭐 때문에 미래 마그네슘 양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올수가 나와요. 올수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요 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흙 속에 더 낮은 마그네슘의 수치들 자 그러니까 미네랄이 지금 줄어든 거죠. 이 줄어든 것은 산성 토양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성 토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없죠. 만약에 놓으려면은 여기 아마 바이아에서 나이트로젠 그러면은 질소에 의해서 생겨난 그 흙 속에 더 낮아진 마그네슘의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 보니까 이 문제는 아마 어커링이라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빼고요.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이해가 쉽고 문제를 쉽게 풀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빼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영어 보면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한 문단이 보통 13줄 내지 15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줄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좀 무리해서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영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문단의 성격, 뭔가 논리적인 글이다라는 생각,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점프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점프된 수능 영어들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글을 올려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점프된 수능 문제 영어 글들 2,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볼 계획입니다.